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어오셨어요. 유튜브 한 700분 가까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찬호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당시에 대통령실 비서관의 배우자가 지금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 개운치 않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동행했던 문제가 정치권에 큰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A씨에게 대통령실 예산을 지원한 게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김 여사 일정을 위해서나 여사를 수행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전체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가 능통하고 국제 교류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주로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공방에 더 불을 지피는 또 어떤 단초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이 합류를 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여기에서 사례로 들었던 것과 이 상황은 맞대어서 보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직접 붙어서 수행을 하는 거 이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내가 참석하는 곳에 이제 순방 일정을 기획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같이 관장해야 되는 업무의 일환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공방이 일면서 또 야권의 여러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조사나 뭐 답변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또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배우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적인 수행을 했다고 그래도 문제지만 또 대통령실 해명처럼 전체 일정 기획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기타 수행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과거 최순실 사건의 경우 비선이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 혹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게 실은 이제 최순실 사건의 핵심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순방 수행을 두고 이게 비선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건 좀 너무 확대적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실제 주치의나 통역사와 같은 민간인들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지금 논란의 이 문제의 본질 혹은 핵심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한 보좌의 문제다. 그래서 공식 조직을 통해서 보좌할 것인지 민간에서 계속 두도록 둘 것인지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타고 이 사건과도 연관이 그러니까 되어 있다. 제2부속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순방 같은 경우에는 홍보기획 비서관이 지금 공석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순방과 관련된 기획 일정을 보완할 대통령실 업무에 좀 공석이 있으니까 그 역량이 필요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격으로 기획에 일정 정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통령 영부인이 공식 행보를 한다, 하고 있다. 근데 공식 지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이 영부인의 활동은 공식 행보인 거냐 비공식 행보인 거냐 대통령실이 이런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실은 이제 대통령 영부인
이전에도 이제 나토 뭐 순방 일정이 진짜 공식 일정이고 영부인이 이제 동석하는 일정이지만 그 전에 이제 봉하마을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행보들이 사실상 언론에 알려지고 영부인이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보도가 나갈 수밖에 보도가 없죠. 나가고 했지만 네. 실은 대통령실 입장은 이건 비공식 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께 동행한 것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계속 논란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도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라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공식 행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2부속실 원래 이제 영부인의 이제 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로서 그렇죠. 있었던 게 이제 제2부속실인데요. 그게 전무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공식 활동을 민간인의 사적 인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예. 근데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공약 파기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선택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네. 이 문제는 비선이냐 아니냐라는 논란보다는 결국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적 조직의 필요 여부에 따른 논란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2부속실 설치하고 제대로 된 이제 네. 공식 행보를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이 앞서 신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예. 이제 다만 덧붙여서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캠프 당시부터 또 대선 공식 일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가장 압도적으로 좀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같은 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민심을 좀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일환의 하나로 사실은 제2부속실 폐지 논란이 그러니까 그 공약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에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약속했던 이제 영부인의 역할이라든지 공식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과 활동 범주가 훨씬 더 커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백인 문제다.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공식적인 기구를 공약 파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마련을 해서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좀 검증된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당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전에 했던 관례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영부인도 자신의 삶을 영부인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직업적인 삶으로서. 개인의 삶을 살고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법에 의해서 이제 보좌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인인데 무슨 영어 전문성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좀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국제교류 업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후적인 해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수준의 영어 뭐 전문성이라든지 국제기획 업무라든지 이런 전문 역량 가지고 계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이 전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기타 수행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사실 어떤 보도에서는 이제 외교부의 일부 답변을 또 내보내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명단을 보내면 이제 외교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제 관련해서 관용 여권을 일시적으로라도 그렇죠. 발부를 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차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결국에 이거는 대통령실의 전권에 사실상 임명을 하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공식적인 채용 절차나 어떤 문제가 없이 검증을 받았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 피해가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좀 보완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기타 수행원이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뭐 통역사라든지 아니면 뭐 주치, 뭐 네. 미용사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제 뭐 1호기를 탑승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평소에도 항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레귤러하게 이렇게 감당을 해주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에 맞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왜 공식 회사에 지금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간인과 동행해서 비선 논란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지 이제 이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앞서 이제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구인난이 뭐 이유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방법, 지금 법적인 것으로도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고요. 두 분 네. 얘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의 이제 제2부속실 같은 경우처럼 그걸 그대로 부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적 구성의 문제랄지 인원의 문제랄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다른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지금 영부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업을 원래도 또 갖고 있었고 예. 그 직업적 일을 또 충분히 해 나가면서도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원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공적 업무에 기본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네. 그 공적 일정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케줄을 이제 좀 관리하고 네. 관련한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 말씀 자료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호 업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말 레귤러하게 반드시 필요한 적정 인원만 구성해서 그걸 지원하겠다. 그것만도 벌써 한 4-5명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속실 인원 전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좀 기후 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최소화하고 실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최근에 청와대 개방한 것처럼 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하단을 극복하고 청와 대통령실 자체를 굉장히 이제 슬림화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네. 그래서 그 청와대 개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이행을 결국 해냈잖아요. 그렇죠. 제2부속실 폐지도 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집행하는 기구만큼은 대선 공약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 공식 조직이 하다는 계속 여러 조언에도 부속실을 부활하는 건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입장이지만 네. 전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네. 공식 행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공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대통령실이 스스로 논란을 계속 자초하고 혼란을 야기해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그걸 폐지하겠다는 그 의도에 맞춰서 네. 최소화해서 슬림화하고 네. 투명하게 관리를 해보는 건 네. 어떻겠는가 지금 제안을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종의 강박 같은 거를 좀 내려놓고 좀 유연하게 일정 부분 수정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이부속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약속대로 하는 게 가장 현재 상황에선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영부인이 이부속실이 없는데 누구의 뭔가 어떻게 보면 뭐 보조화를 받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로만 치환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거 이외에도 이전에 뭐 녹음 파일 논란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의혹을 제외한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이 비서관과의 뭐 신씨라고 불려있는 이 같이 동행하신 분과의 어떤 사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의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고 뭐 업무상 만나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막 굉장히 고액을 후원했다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사실상 얽혀 있는데 이거는 뭐 전혀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공약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존의 공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향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이제 크게 보자면 광화문 시대라든지 이런 결과적으로 어떤 A라는 공약을 박았는데 그 공약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잡음이라든지 문제가 정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거를 조율하기보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A를 지킨다라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부딪히게 될 비슷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이전의 약속을 파기하고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뭔가 뭐 진행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야기를 일정 부분 경청하고 수정 보완을 하는 거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파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색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발언했던 바를 신의 있게 지키기 위해서 그 자체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이겨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언급하셨던 구체적인 규정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특별히 지금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공군 1호기를 탑승했느냐 아니면은
또는 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뭐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았느냐, 국비를.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비선실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뭐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국민들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제 보면은 네. 그 관계기관장이 결재를 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만 이제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해서 모두가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기준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는 것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것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네,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좀 예외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그걸 수정 보완하고 앞으로 좀 더 시스템을 갖춰가는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얘기해 주시는 거는 지금의 어떤 현실에 맞게 네. 공약을 조금 보완해 나가는 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자,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저희가 또 그건 한번 마음을 먹고 제도 개선도 조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또 가보도록 하죠. 지금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이제 성범죄 양형 기준을 지금 좀 높이고 성차별적인 용어도 없애기로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놓쳐서는 안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수정된 양형 기준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네. 성범죄에 관련한 양형 기준을 좀 대폭 바꾸게 됐습니다. 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고 형량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높아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최대 정도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까? 예. 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도 공고 형량이 1년씩 다 증가를 했고요. 네. 이번 수정안에선 성범죄 양형 기준에 특별 가중인자에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종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렇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수정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2차 피해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2차 피해의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라는 용어는 앞으로 2차 피해 야기라고 바뀌고요.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그 2차 피해 야기라는 정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수정한 성범죄 양형 기준을 올해 10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용어라는 게 법적 용어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게 지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지금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이라고 네. 지금 이제 표현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얘기 네.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수치심과 불쾌감은 어디에다 기준점을 놓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번에 달라진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좋게 평가되고 또 보완해야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이 결국에 양형 기준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근거를 따져보다 보면 양형 기준을 근거해서 줄 수 있는 최대법이 여기 최소법이 여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불가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불가피한 판결이었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봤던 부분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군 형법상 성범죄의 특별 가중 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좀 더 구체화돼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애매하거나 좀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좀 피해갈 수 있었다면 이 부분에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해서 관련해서 위계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불가피했다.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군요.
바뀐 게 좀 긍정적이었던 그러네요.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형의 기준으로 두는 게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네. 이제 그 경우에 가장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게 관행상 이제 여성 단체에 후원을 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부 그거를 진지한 반성의 요소로 해서 감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반성문을 몇 회 썼느냐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좀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굉장히 맞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그 부분은 삭제가 지금 안 된 거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네. 예. 자, 그 심우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이제 불쾌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 용어 정비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지금 현행법에 있는 많은 이제 법정 용어들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랄지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 처벌 뭐 특별법 네. 이런 내용들에 거의 대부분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저도 활동을 할 때 왜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네.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왜 가해자가 그걸 써요. 느껴야 될 그렇죠. 감정을 피해자가 느껴야 될 감정으로 표현을 하냐. 이건 우리가 쓰지 말자. 그래서 맞아요.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얘기할 때도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적 불쾌감으로 저희가 정치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한 개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바꾼 만큼 법률 용어를 확실하게 다 재정비를 이번에 그럼 이거는 국회가 또 해야 될 예, 일이라는 국회에서 말씀이시네요. 개정안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요. 네. 이미 비슷한 법률 개정안들이 다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를 시키기만 하면 국회가 되겠군요. 열리는 대로 통과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법률 용어 자체가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 실제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재판부에서도 잘못 해석을 해서 예컨대 그 버스 안에서 하반신 부위를 휴대폰으로 찍던 가해자가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2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그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을 물었더니 예.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는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네,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감정이 그것과 다르면 그건 또 해당 안 되는 성적 걸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네.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물론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예. 했지만 재판부가 정말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요 용어로서 지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랬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성희롱의 어떤 사전적 의미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예. 그게 현재 발생되는 어떤 성희롱의 그런 내용을 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외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성적 괴롭힘이라는 표현으로 예.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학대 개념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 용어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그러네요. 개정 요구들도 있거든요. 좀 한꺼번에 이런 식의 좀. 보완도 용어 보완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또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네. 또 그것을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용어의 어떤 구체성을 또 네. 얼만큼 또 확대해 나갈 거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되네요. 자, 뉴스픽 오늘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